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수와 자료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변수가 뭔지 말씀을 드릴 텐데, 변수는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떤 값이 변하게 되죠. 뭐 사람의 나이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한 살씩 늘어난다라든가, 어떤 연산을 하면 연산의 결과가 생긴다라든가, 게임을 하시면 게임의 레벨이 점점 올라가죠. 이런 경우의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변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변수, 제가 어떤 레벨이라는 변수를 썼다라고 하면 그 레벨 값이 저장돼야 되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을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데, 변수의 역할은 이 공간을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위치의 이름을 변수라고 한다는 거죠. 사용되기 전에 선언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변수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초기화하는지를 저랑 같이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클립스 여시고 컨트롤 N 하셔서 클래스 하신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variable ex라고 할까요? 메인 넣으시고 그다음에 finish. 자, 컨트롤 D 하면 한 줄 지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하실 때 앞에다가 우리가 일단 정수를 써볼게요. int라고 쓸 건데, 얘는 다른 말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료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수를 쓰겠다라는 의미로 int라는 자료형을 썼고, 그 다음에 num 한 다음에 땡땡 이렇게 하면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이 선언만 한 거고, 이 변수의 값을 대입을 안 했죠. num equal 10 이렇게 하면 값을 대입한 겁니다. 수학에서는 이게 같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요 값을 이쪽으로 대입한다. 이쪽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L value라고 하고요. 이쪽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R value라고 합니다. left variable, right variable이란 뜻이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을 넣고 나서 이제 여기 노란 줄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질문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노란 줄의 의미는 에러는 아니고요, 경고의 의미예요. 지금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넣긴 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라는 경고고요. 우리가 출력을 해볼게요. 이라고 하면 경고줄은 없어졌죠. 그리고 컨트롤 S 하면 지금 우리가 선언한 num이라는 변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10이라고 출력이 되죠.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 값을 넣는 거를 이제 처음 값을 넣는 거를 초기화라고 하는데요.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레벨이다 라고 하면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초기화를 하시면, 이거는 먼저 선언을 하고 값을 대입하셔도 되고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시고 레벨 하면 세이브 하라고 나오죠. 컴파일 돼서 값이 출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변수인데, 자, 자바에서 변수를 쓰실 때는 그 이름을 만드시는데, 이거는 커다란 규칙은 없어요. 자바에서는 규칙은 없지만 일단은 알파벳 숫자만 쓰실 수 있고, 특수문자 중에는 언더바 달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소문자를 당연히 구별하고요. 변수 이름은 숫자로는 시작하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예약어라고 하는데, 뭐 while이나 for나 이런 break나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들은 당연히 변수 이름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 변수 이름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런 규칙들은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자연히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변수 이름을 우리가 명명을 할 때 이제 시작은 소문자로 많이 해요. 소문자로 많이 하고 단어가 바뀔 때마다 대문자로. 이거를 이제 그 낙타의 등과 비슷하게다고 생각해서 카멜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멜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변수를 선언하실 때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수의 이름에 의미를 좀 제대로 부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number of student다, 학생의 수다, 그러면 이거를 줄여서 ns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내가 나중에 다시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하면 위에 거보다 밑에 거의 의미가 훨씬 명확하죠. 변수 이름이 길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변수 이름을 명명을 하실 때 의미 있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나 다른 사람들이 내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해하기 쉽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독성이라고 하는데, 가독성 있게 변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코딩을 할 때 int라고 썼었죠. 그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이제 저장이 되는 공간이 메모리라고 했는데, 그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돼요. 몇 바이트를 쓸 건지, 그다음에 이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게 바로 자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변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어떻게 쓸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자료형이에요. 근데 자료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다루려고 할 때 보면 어떤 숫자, 정수를 다루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문자를 다루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숫자인데 정수가 아니라 실수를 다루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true, false의 값을 다루는 경우, 논리형.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의 그 자료형의 타입이 제공이 되는데, 정수형 하나에서도 몇 바이트를 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한 바이트만 쓰겠다, 아니면 내가 2바이트를 쓰겠다, 4바이트를 쓰겠다, 8바이트를 쓰겠다. 내가 이 자료는 굉장히 큰 범위의 수를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8바이트를 쓰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쓰는 자료형의 타입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외우실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하다 보면 자연히 익히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우리가 썼던 int num 하면 이제 이 넘버라는 변수를 4바이트 정수형으로 쓰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수 자료형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수, 음수를 모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비트가 부호 비트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음수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MSB, Most Significant Bit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비트 외에 나머지 비트가 이제 숫자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nt를 예를 들었을 때 총 32개 비트, 4바이트죠. 그러니까 8, 4, 32, 32개의 비트가 숫자를 표현을 하지만, 맨 앞에 비트는 숫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부호를 표기를 하니까 하나 빼고, 그래서 2의 31승부터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2의 31승 마이너스 1인 이유는 00000 하면 그 0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으로 시작하는 수는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트 같은 경우는 한 바이트를 표현하니까 한 바이트가 2의 8승이죠. 근데 맨 앞에 비트 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자료형을 선언했는데 그 자료형의 범위를 넘어가는 수를 대입을 하면, 변수에 대입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요. 그렇겠죠? 가장 먼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뭐 자료형 부분이 재밌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아셔야 되니까 프로그램 하시려면 바이트는 한 바이트로 표현하는 단위의 자료형이고, 숄트는 2바이트로 표현을 해요. 숄트는
그 C하고 C++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이고 그쪽이랑 이제 호환할 때 주로 쓰고요. 바이트는 그 우리가 정수를 다룬다기보다는 그 동영상이나 어떤 음악 파일 같은 거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처리할 때 많이 쓰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잠깐 해볼까요? 바이트 자료형에 대해서 잠깐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 바이트 베리어블 테스트 메인 넣으시고 베리어블이라고만 할까요? finish. 제가 바이트로 하나를 선언을 했어요. 여기다가 2의 마이너스 7승까지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2의 마이너스 7승은 마이너스 128입니다. 그죠? 얘를 해볼까요? 네, 선언 대입이 잘 됐고 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지금 이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엔터하면 얘를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바이트 beta2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2의 7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27은 표현할 수 있는데 128을 넣으면 에러가 나죠. 네,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보면 항상 이클립스에서 에러가 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타입이 맞지가 않는다. 자기가 이 바이트라는 애가 표현할 수 있는 단위를 넘어 쓴 거죠. 타입이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정수를 쓰려면 인트를 쓰거나 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7까지 표현할 수 있다. 얘가 바이트라는 그 자료형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의 7승부터 플러스 2의 7승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다. 라는 거를 코딩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자료형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력을 하시면 잘 나오겠죠. 가장 많이 쓰는 인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모든 정수는 인트를 가장 많이 써요. 많이 사용을 하고요. 4바이트 단위의 자료형입니다. 근데 이제 숫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리터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잠깐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표현하는 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롱은 8바이트를 표현하는데 두 개를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클래스 그 다음에 베리어블 테스트 베리어블 x2라고 할까요? 네, 제가 기대에 올려놓은 예제 이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책이랑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int num equal 10 이러고 표현을 한 거죠, 제가. 그러면 이 10이라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얘가 4바이트고 이 10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 10이라는 값이 어딘가에 있어야 이 변수 num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복사가 되겠죠. 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딘가 10이라는 게 저장이 돼 있어요. 이 10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딘가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 있고 그 값이 num이라는 변수의 메모리에 복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어사인을 하며 그럼 이 10은 몇 바이트로 저장이 돼 있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모든 숫자, 그러니까 제가 뭐 레벨 50 이렇게 썼다. 숫자들이죠. 모든 숫자 중에 정수는 4바이트로 저장을 시켜요. 4바이트. 정수는 인트형으로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이 저장이 돼 있는데 자, 근데 이것보다 큰 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 4, 5, 6, 7, 8, 9
자, 제가 이렇게 큰 수를 얘한테 넣으려고 했어요. 그럼 에러가 지금 오류가 났죠? 그래서 여기 보면 out of range라고 나왔죠. 그죠? 범위를 넘어섰다. 1, 2, 3, 4 인트 4바이트가 포함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큰 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큰 수는 뭘로 저장을 하시냐면 4바이트로 안 되니까 8바이트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여기 또 에러가 났죠?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숫자 자체를 저장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4바이트라는 거예요. 이거랑 상관없이 이 숫자만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숫자 값이 복사돼서 이 넘에게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숫자를 어딘가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저장하는 기본이 4바이트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 숫자는 8바이트로 저장해라. 그거가 뭐냐면 이렇게 뒤에 식별자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숫자를 어딘가에 저장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할 건데, 저장을 할 때 8바이트짜리로 저장을 하라. 이 L은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쓰셔도 되는데 소문자는 2라고 좀 헷갈리죠. 그래서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오류가 없어졌죠. 여기서 보시면 1, 2, 3, 4, 5, 6, 7, 8, 9 이 숫자는 8바이트로 어딘가 저장이 돼 있고 얘는 여기에 이 넘에 복사가 될 거다. 네, 대입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인트로 쓰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나죠. 그죠? 예,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얘는 롱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정수가 4바이트, 8바이트, 이제 8바이트짜리를 쓸 수 있다. 롱이라는 걸 쓸 수 있다. 근데 롱형으로 저장을 할 때 여기에 큰 수가 쓰이게 되면 이 큰 수 자체도 저장은 롱형으로 해라 라고 뒤에다 식별자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실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에서 실수,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수죠. 실수는 기본적으로 더블형 8바이트로 저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 숫자는 4바이트, 플로트 타입으로 저장해라. 그러면은 F를 뒤에다가 식별자를 써주셔야 돼요. 그건 이따가 실수형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바에서 사용하는 정수에 대한 기본 자료형인데 4바이트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로 저장이 된다. 32비트를 초과하는 숫자는 롱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8바이트 숫자인데 이제 숫자 뒤에 식별자를 써서 롱형임을 표시해야 된다.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코드화로 했던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문자도 A라는 애를 직접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이제 숫자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가령 이제 대문자 A는 65라는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변하는 거를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숫자로 되어 있는 게 다시 문자로 변환되는 거를 이제 디코딩이라고 한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각 문자에 어떤 숫자 값을 이제 부여하게 돼요. 부여할 때 그러면 그 숫자가 이제 어떤 숫자를 부여할 것이냐. A에다 지금 65라는 걸 부여했고 B에는 66이라는 걸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런 일련의 숫자 값들이 모인 것들을 뭐냐면 문자 세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아스키니, 유니코드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그런 문자 세트에 대한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아스키는 한 바이트로 문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대소문자 합치면 52개죠. 그죠? 한 바이트가 2의 8승 256이니까 256이면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글이나 뭐 다국어 있죠. 다른 언어들 특히 우리가 이제 한글, 그다음에 뭐 중국어 이런 것들은 한 바이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바이트, 멀티바이트라고 한다. 멀티바이트로 표현을 하는 각각 이제 나라마다 뭐 인코딩 방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EUCKR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표준을 하나 정했는데
표준을 정한 거를 우리가 유니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국제 표준이에요. 다국어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인코딩인데 그것도 인코딩의 그 방법이 UTF-8, UTF-16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바에서는 UTF-16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에 대한 표는 여기 있는 이 URL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유니코드는 기본적으로 ASCII 인코딩을 다 포함을 해요. 한 바이트는 ASCII 인코딩하고 똑같고 나머지 멀티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자바에서는 문자를 이제 2바이트, UTF-16을 써서 2바이트를 표현을 하고요. UTF-8 같은 경우는 한 바이트에서 4바이트까지 멀티바이트로 데이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가 어떻게 그러면 캐릭터 자료형 캐릭터라고 사용해서 문자를 사용하는데 요거를 같이 저와 코딩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클래스 한 다음에 메인 내시고 피니시 캐릭터 그래서 ch 한 다음에 a라고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2바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이제 한글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ch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세이브 하시고 하면 a 출력이 되죠. 근데 똑같이 출력을 하는데 앞에다가 int 타입캐스팅을 해서 내가 앞에다가 int형으로 한번 출력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65라고 표현해줘.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숫자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정수는 음수는 없습니다. 음수는 쓰실 수가 없고 내가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B가 출력이 되죠. 네. 그래서 캐릭터로 선언한 상태에서 문자를 이렇게 쓰시는 거와 그 다음에 숫자를 직접 쓰시는 거가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문자는 뭘로 표현된다? 내부적으로 정수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ch2를 선언하고 제가 67이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네. ch2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67이 출력이 될 텐데 이거를 캐릭터형으로 출력해라 라고 앞에다가 캐스팅을 해서 출력을 하면 C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숫자 정수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게 외부로 출력이 될 때 문자로 출력이 되는지 숫자로 출력이 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수 자료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수는 그 두 가지 플로트하고 더블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0.1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앞에가 소점 앞자리, 뒤에가 소점 뒷자리죠. 그럼 소점 앞자리랑 소점 뒷자리를 비트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소수를 표현하는 범위가 너무 작아지죠. 그죠? 네, 그래서 0과 1 사이에도 무한 개의 소수가 있는데 그 소수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수하고 실수는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정수는 숫자를 비트 조합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데 실수는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0.1을 표현을 할 때 앞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앞에 있는 부분을 가수라고 하고 뒤에 10의 마이너스 1 중에 10은 미수라고 하고 위에 마이너스 1을 지수라고 하는데 가수와 지수 부분을 뭘로 표현하냐면 요거를 비트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플로트는 총 4바이트로 실수를 표현을 하고 더블은 8바이트로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더블로 표현하는 게 훨씬 많은 범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실수는
어떤 수를 표현할 수 있느냐가 그 작은 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블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더블형으로 처리를 하고, 이거 롱이라고 되어 있네요. 더블형으로 처리를 하는데 플로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지 F나 스몰 F를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롱이라는 거 오타예요. 더블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이게 왜 에러가 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위에 거는 이 3.14라는 이 숫자가 아까 그 롱 정수 인트 롱하고 같은 얘기예요. 정수는 인트로 무조건 정수 숫자는 인트로 무조건 저장을 한다고 했죠. 근데 실수는 무조건 더블로 저장해요. 그러니까 3.14라는 더블 값이 이 dnom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보면 3.14라는 더블 값이 뭘로 저장된다? 플로트로 저장된다는 얘긴데, 더블은 8바이트고 플로트는 4바이트 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1로 저장이 된다고 하면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3.14라는 값은 플로트 타입으로 저장을 해라 라고 식별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오류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코딩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실수 쓰다 보면 기본적으로 더블로 쓰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플로트로 쓰다 보면 가끔 그 오류가 날 때 왜 오류가 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저장이 뭘로 된다? 더블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트로 저장하려면 얘를 플로트로 저장해 둬라 라고 뒤에 식별자를 써주시는 겁니다. 불리언 논리형이죠. true하고 false만을, 참 거짓만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s married, 결혼했냐, true false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제어문을 배울 텐데 조건문과 반복문 안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형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료형 없이 변수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자료형의 역할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는데, 자료형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이 변수를 쓸 건데 이 변수를 몇 바이트로 쓸 건지, 그 다음에 정수형으로 쓸 건지 실수형으로 쓸 건지, 이런 그 메모리의 크기와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자료형 없이 변수를 쓴다라면 그럼 어떻게 자료형을 안다는 거죠. 이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 건데 이 10을 뭐 롱으로 저장할 거냐, 인트로 저장할 거냐, 그죠? 이 10이라는 값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라는 거를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이 num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고 하면 뒤에 데이터를 보고 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타입을 추론한다 라고 해서 타입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자바 10부터 제공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원래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쓰고 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스크립트 언어들에서는 타입을 선언 안 하죠. 네, 타입을 선언을 하지 않아도 대입되는 자료형에 의해서 그 타입이 정해지죠, 변수에. 그런데 컴파일 언어, 뭐 자바니, C니 뭐 이런 언어들은 당연히 타입을 선언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자바 10부터 타입을 추론할 수 있게 컴파일러가 추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자바에서 이거를 사용하실 때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한번 이렇게 타입이 정해지면 중간에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스크립트 언어하고 차이점인데,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10을 넣었다가 스트링을 넣었다가 문자를 넣었다가 그걸 마음대로 이제 하나의 변수에 값을 여러 개를 대입할 수가 있는데, 바꿔가면서 만약에 내가 variable num 10이다 라고 했으면 이 num이 int로 정해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여기다가 문자를 넣는다거나 뭐 실수를 넣는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타입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어디서만 쓸 수 있냐면 여기 지역 변수 자료용 추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중에 우리가 뭐 멤버 변수니 그다음에 스태틱 변수니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용 추론을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지역 변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역 변수는 어떤 변수를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가로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가 지역 변수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블럭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가로 안에 선언되지 않고 딴 데 선언되는 변수가 있나요? 네, 딴 데 선언되는 변수가 있어요.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클래스를 배우시고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거 멤버 변수거든요. 근데 이런 변수는 자료용 추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자료용을 명시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쓰는 이런 변수들은 자료용 추론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자, 자료용 추론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나중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쓰면 그대로 이렇게 이 자료형에 의해서 추론이 돼서 얘가 더블로 인식돼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int num equal 10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베리어블 이렇게 쓰면 당연히 얘도 자료용 추론이 돼서 이렇게 되지요. 근데 이제 뭐는 할 수 없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그 스크립트 언어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얘가 인트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실수를 넣는 거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뭐 타입 캐스팅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직 우리가 문자열에 대해서 안 배웠는데 내가 여기다 스트링을 쓰게 되라고 하면 스트링이라는 타입 베리어블 한 다음에 바하고 선언을 해도 이게 스트링 타입으로 추론이 돼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변수가 뭔지, 그다음에 자바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자료형들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수는 변하는 수라고 했죠. 변하지 않는 수는 뭐냐?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상수하고 리터럴. 그다음에 방금 전에 뭐 타입이 다를 때 어떻게 하냐라는 게 이제 타입을 바꾸는 형변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변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